안녕하세요. 덕인의 더할릭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프로브 시스템입니다. 프로브 시스템은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브 헤드, 연결대, 프로브 센서, 촉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브 헤드는 가장 윗부분으로 프로브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자세는 A 각도와 B 각도로 결정되며 A 각도는 고도각, B 각도는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럼 한번 팔에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팔을 수직하게 올려보세요. 그게 A 각도, 고도각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좌우로 팔을 돌려보세요. 그럼 그게 B 각도, 방위각입니다.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헤드는 PH10M과 PH10T가 있고 이들의 A 각도는 0도에서 105도까지, B 각도는 반시계 방향으로 0도에서 플러스 180도, 시계 방향으로 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가능합니다. 헤드 밑에는 연결대 PAA가 부착될 수 있는데 연결대는 연결 방식을 변환해주는 어댑터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브 센서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며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스타일러스는 발생된 압력을 프로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프로브 헤드는 프로브의 자세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그럼 실제로 자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뉴런매저 창이 출력되고 있고 우측 하단에는 실제 프로브 모습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프로브 MPH 회전을 이용하여 A 각도를 90도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A 각도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럼 B 각도를 90도로 회전해 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처럼 A 각도와 B 각도를 회전하여 자세를 결정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브 헤드를 보게 되면 자동식 프로브 헤드와 수동식 프로브 헤드로 나누어집니다. 자동식 프로브 헤드는 방금 보신 PH10T처럼 명령을 내리면 자동으로 각도를 회전하는 헤드이고, 수동식 프로브 헤드는 유저가 직접 헤드의 각도를 돌려줘야 합니다. PH10M과 PH10T는 자동식 프로브 헤드이고 이들의 차이점은 센서의 연결 방식에 있습니다. PH10M은 멀티와이어로 다중선 연결 방식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고 PH10T의 T는 스레드로 나사 연결 방식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H10M에는 PAA를 사용하여 나사 연결 방식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고 PH10T에는 PAA를 사용하여 다중선 연결 방식의 센서를 부착할 수 없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브 헤드를 통해서 센서마다 연결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센서는 터치 프로브 센서와 스캐닝 프로브 센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터치 프로브 센서에는 TP2라는 센서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 TP2는 바디로만 이루어져 있고 터치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일러스를 변경할 때마다 터치 압력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TP20이고 TP20은 바디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듈은 측정압에 따라 구분되며 모듈에는 LF, SF, MF, EF 등이 있고 각 모듈은 캡의 색과 허용 스타일러스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TP2, TP20 같은 경우 내부에 3개의 막대기가 각각 2개의 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물에 닿았을 때 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막대기 중 1개의 막대기가 볼에서 떨어졌을 때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합 시 모든 방향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TP200이고 TP200에는 스트레인 게이지가 장착되어 있어 측정합 시 모든 방향으로 어느 정도 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2, TP20에 비해 정밀도가 우수합니다. 스캐닝 프로브 센서는 터치와 스캐닝 측정이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바디, 모듈, 홀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홀더의 역할은 스타일러스를 고정해 주는 데 있으며 만약 터치 프로브처럼 스타일러스 가동 범위가 크게 되면 긁고 지나가는 스캐닝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홀더로 인해 스캐닝 측정이 가능하고 단시간에 많은 점을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듈에 따라 측정합이나 허용 스타일러스 길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표와 같이 각 센서 모듈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추가하자면 TP20 센서의 SF 모듈 같은 경우 맥시멈이 50mm로 되어 있는데 스타일러스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타일러스 재질이 스틸인 경우 40mm, GF인 경우 50m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200 센서의 LF 모듈은 스틸인 경우 20mm, GF인 경우 50m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볼 스타일러스를 사용하고 달려있는 볼은 공업용 루비로 알루미늄 9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을 측정할 때 접착선 마모가 일어납니다. 공업용 루비 이외에는 지르코니아, 질화규소 등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P2, TP20, TP200의 경우 M2 규격의 스타일러스를 부착 가능하며 0.3파이에서 8파이의 볼 사이즈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더 작거나 큰 볼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주문 제작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용 스타일러스 길이를 설명드릴 때 스틸이다, GF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스템의 재질입니다. 스틸은 평범한 은색, 텅스텐은 거무튀튀한 은색, 세라믹은 흰색, 카본은 검정색입니다. 세라믹과 카본 같은 경우 휘지 않고 부서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볼 스타일러스의 구조를 보면 볼의 지름, 볼의 센터부터 탭 전까지의 전체 길이, 스템의 지름, EWL 유효 작업 길이가 있고 EWL은 측정 시 간섭받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길이입니다. 볼 스타일러스 이외에도 둥근 디스크 모양의 디스크 스타일러스, 원통 모양의 실린더 스타일러스, 별 모양의 스타 스타일러스, 뾰족한 팁 모양의 포인트 스타일러스 등이 있습니다. 디스크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 X, Y 방향만 측정 가능하고 언더컷 내부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스타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 언더컷 내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 X, Y, Z 방향이 모두 측정 가능합니다. 실린더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 얇은 CT 메탈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포인트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 좁은 폭의 Z 단차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로써 프로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